각종 생산품과 원자재 등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화물선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는 만큼 화물선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선박 화재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화물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2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13.7%에 불과하지만 건당 재산 피해는 가장 큽니다. 따라서 화물선 화재에 특히 유의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실패 사례에 있다고 하죠. 먼저 두 가지 사고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톤수 52,422톤의 A호, 파나마 국적의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이 선박은 인천항에서 중고자동차 4,315대를 선적하고 울산항으로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11번 차량 간판에서 누가 스모그 소리쳤어요. 얼른 달려가 보니까 중고 아반떼 본넷에서 연기가 나왔어요. 소화기를 들고 분사했는데 그래도 계속 연기가 나왔어요. 산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풍기 팬을 정지시키고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진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중에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까지 사용했는데 800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됐지만 사흘이 지나서야 진화됐습니다. 총 톤수 6,298톤의 해저 전선 매설선 B호. 케이블 매설 작업을 위해 경남 거제시에서 출항한 B호는 경남 통영시 작업 해상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설 작업이 한창인 그 시각, 기관실 모니터에서 누유로 인한 알람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누유 지점을 찾기도 전에 기관실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사용했지만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사고 기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던 초대형 화재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조금만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대형 사고인데요. 최초 기관실 화재 발생 이후 38시간 동안 화재가 계속됐고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화물선은 그 특성상 화재 진압에 실패하면 폭발, 침몰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두 화재 사고, 화재 진압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 비상 대응 실패입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두 선장님 모두 화재 진압 효과가 큰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한 걸까요? 우선 이산화탄소 소화장치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낮추는 이른바 질식 효과와 이산화탄소 가스 방출 시 기화열에 의한 냉각 효과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다만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다면 효과적인 소화장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넓은 면적을 소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밀폐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시간 동안 밀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밀폐였네요. 두 선박 모두 밀폐를 하지 못해서 대응을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흔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마지막에 최후 수단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소화 작업으로 화재 진압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즉시 통풍을 차단 후 화재 구역을 밀폐시키고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같은 화물선이지만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로 화재 진압에 성공해서 큰 피해를 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브라질 동부 연안 50마일 해상을 지나던 광석 운반선 S호의 경우 발전기에 노유된 연료유가 비산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화물선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관실을 밀폐시킨 후에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작동해서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덕분에 25명의 선원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죠. 이처럼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는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점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의 종류와 사용 방법.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는 저장 방식에 따라 저압식과 고압식으로 나뉩니다. 자동차선은 기관실은 물론 화물구역 전체의 화재를 진압해야 하므로 대용량에 적합한 저압식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용되며 일반 화물선은 주로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갖춥니다. 저압식 소화장치와 고압식 소화장치 모두 사용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출 전에는 먼저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흡입하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는 화재구역 외부로 대피시킵니다. 그런 다음 화재구역을 완전히 밀폐하고 소화장치를 작동합니다. 소화장치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쇠함에서 열쇠를 꺼낸 다음 마스터 컨트롤 박스를 엽니다. 파일럿 실린더의 밸브를 열어 압력이 20bar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선원이 화재구역에서 대피했는지 통풍팬 정지와 화재구역 밀폐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어서 연료유 차단 밸브를 작동시키고 모든 기계류의 작동을 중지시킵니다. 그런 다음 CO2 방출용 메인 밸브, 기관실 또는 화물구역 방출 밸브를 차례로 엽니다. 한편 방출 밸브 개방을 위해 레버를 내리면 타이머에 의해 30초 후 밸브가 개방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후에는 이산화탄소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폐쇄 상태를 유지합니다. 밀폐 시간은 제조사 가이드를 참조하셔야 하고 주로 24시간 밀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재 구역을 개방한 후에는 잔존 불씨로 인한 화재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화재 순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화물선 화재 시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작동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됐듯 화물선 화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판단과 조치입니다. 특히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는 최후의 소화장치가 아닌 최선의 소화장치인 만큼 가능한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도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